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언론을 인터뷰하는 언론 Y뉴스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은 경원일보 황민호 대표님을 어렵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경원일보 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민호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독자분들께 네. 일단 경원일보와 그 다음에 황민호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경원일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원일보는 인터넷 신문이고요. 창간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벌써 이제 11년이 됐네요. 창간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북부의 바른 목소리, 바른 언론이 되자는 취지로 창간을 했고요. 그래서 경원이라는 거는 경원선에 그래서 따온 말입니다. 이 경원선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의정부를 시작해서 원주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 그런 노선이 철도의 노선이 이 지역성을 대표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경원일보라는 이제 이름을 따서 창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경원일보가 전에 소개해 주셨을 때 경기도에서 최고 가는 언론, 경기도에서 첫 번째인 언론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원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으뜸이 간다, 아니면 경기도에서 최고다, 아니면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성한 거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어쨌든 간에 독자들한테 이 지역의 경기도 독자들, 나와서 경기도 또 이제 인터넷은 이제 많고 공통이니까요. 이제 이 경원일보를 접속하는 독자들한테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굉장히 흡족한 평가겠죠. 네. 자, 소개 잘 들으셨죠? 독자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원일보 대표님하고 또 Y뉴스 저하고 이제 같이 진짜뉴스라는 팟캐스트를 팟캐스트 우리 고정 멤버시고 하죠. 인기도 많습니다. 부풀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동모처가 되는데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통편이나 이런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북도 분도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을 해요. 대표님 의견 좀 궁금합니다. 분도 관련해서요. 네. 경기 북부 분도라고 이제 통상 말하는데 분도라고 하면 서쪽, 남쪽, 동쪽도 다 나눌 수 있다고 해서 분도라는 말을 이제 안 쓰고요. 경기 북도 신설에 설치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법도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 이제 국회에 발의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경기 북도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가 이제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1987년도부터 대선 때부터 그때 이제 경기도를 남북으로 이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1987년이요? 예. 벌써 40년 가까이 되네요. 87, 97. 네, 30년 정도. 3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경기북도를 설치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뭔가를 하려면 행정의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주민의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경제적 효율성,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경기북도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있느냐. 이제 우리 이용주 기자도 오늘 오시면서 느꼈겠지만, 수원에 있는,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도청에 근처에 있는 공무원이 경기도 의정부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연천, 독주 와서 그쪽 온다 그러면 보통 길에서 2시간, 짧게는 많게는 4시간 정도, 왕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길에서 골목에서 참 이게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 시간, 이게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저희 경기 북부 지역에는 5가지 중첩 규제가 있습니다. 이 중첩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도 설치론이 나온 걸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법, 그 다음에 그린벨트법, 과밀억제법, 그 다음에 상선보호법. 3가지도 아니고 4가지도 아니고 5가지 중첩 규제로 지역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거기다 이제 미군 기지 있죠. 지금 이제 평택으로 간다지만
아직 이제 미군 기지가 많이 안 옮겨졌고요. 미군 기지 있죠. 거기다 지역에 한국군 주둔하는 군부대 있죠. 훈련장 있죠. 그 주변에 또 개발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인한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남부와 북부를 분리해서 단일 행정체계를 했을 때 이런 그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는 뭐 행정의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주민의 편의성,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이제 행정의 효율성과 연결이 되는 건데 주민의 편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에 있는 분이 경기도 수원에 본청에 일을 보러 가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진짜 어디 부산 내려가거나 아니면 어디 전라도 경상 내려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서울 수도권을 통과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전철뿐만 아니라 차로 끌고 가는 그 시간, 교통 불편, 오셔서 아시겠지만 의정부 지역이 굉장히 길이 안 좋습니다. 경기 부지는 도로 여건이 되게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민의 편의성 문제도 북부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부 주민을 위해서, 남부가 지금 99만, 990만 약, 북부가 330만이라고 합니다. 330만의 경기 북부 주민을 위해서 주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990만의 경기 남부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 주민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북도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경제성. 뭐 아시겠지만 경제성을 따지려면 우리 경제 규모의 경제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경기도는 전체가 1,300만, 1,4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990만이 경기 남부에 거주하고요. 경기 북부에는 330만이 거주합니다. 이미 남쪽 하나로만 해도 1,000만이 가까이 됩니다. 벌써 이거는 규모의 불경제에 가깝습니다. 경제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 동력, 죽어가는 성장 동력, 그리고 남북평화 시대를 대비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그 새로운 부가가치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살릴 블루오션의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아직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과 경협할 수 있고 경원선을 통해서 러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는 갈 수 있고 북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또 특성상 또 자연환경이 또 좋습니다. 이런 거를 기타를 감안했을 때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경기 북부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충분히 있고요.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보다는 경기 남부와 생활, 문화, 지역, 그 다음에 뭐 성향, 여건, 교육환경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경기 남부하고는. 한강, 이남, 이북하고 그 수도를 제외한 경기 부지역은 모든 게 정서적으로 다 틀린데 오로지 단일한 거는 행정체계 안으로 묶여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제성과 생활 여건, 편의성에 맞춰서 행정도 통일시켜준다. 그래서 경기 북도를 설치하고 행정 단일 체계를 위해서 도지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경기 남부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좋게 경기 북부도 또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일거양득이죠. 그러면 대표님 그 경기 북부 시민들께서는 군도 신설, 북부 신설을 원하시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당위성의 규모가 어떻게 나오냐. 주민들이 이제 이런 거에 공감하고 있고요. 남쪽 주민들뿐만 아니도 이런 거 공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60명 가까이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제 뭐 교수, 무슨 뭐 누구 이렇게 해서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조사를 했어요. 응답자 260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70%, 170, 80명 가까이가 분도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응답자 중 40%가 즉시 분도를 해야 된다. 즉시 북도 설치를 해야 된다. 또 찬성했고요. 그리고 응답자 70%는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죠. 6.13 지방선거에 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해서 지방선거 후 북도를 했으면 좋겠다. 신속하게. 이렇게 또 공감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 의회에서 지난기에 경기도 의회에서 뭐 결의문을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찬성한 거, 북도 설치를 해달라는 그 결의문에 서명한 의원들이 50에서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60%가 경기 남부 출신 경기도 의원입니다. 그만큼 경기 남부에서도 북도의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경기북도가 소외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990만 원에 써야 될 예산을 쪼개서 경기북도에 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맞고요. 하지만 도지사는 정치인이고 이 고위공무원들도 뭐 자신들의 그 자리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경기 남부의 990만 원 일꾼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생산시설이나 중요한 기반, 관청, 아니 중요한 시설 같은 거는 경기 남부에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려 차원에서 뭐 도로 개선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뭐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또 북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 돈을 왜 우리 남쪽 써야지 이쪽 쓰냐 이렇게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역 여론이 그런 게 있다 보니 그 지역의 민원을 항상 잘 챙기고 해야 되는 경기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60%가 찬성한 겁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이득으로 70%가 찬성하고요. 그러면 왜 분도가 쉽게 안 되느냐, 북도 설치가 안 되느냐. 저는 뭐 여기에서 감히 제가 처음 꺼내는 말일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경기 남부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죠. 왜? 도지사 출신은 다 대도시에서 나왔습니다. 부천에서 국회의원하던 김문수, 또 어디서 공무원하던 손학규, 어디서 국회의원하던 손학규, 또 이번엔 경기 남부 거대 도시 성남에서 시장하던 이재명 씨가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위공무원들, 경기도청에. 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경기 남부 권력들이 북부가 신설되는 거를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변에서 찬성하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함수관계, 왜 자기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남부 권력의 그런 문제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제가 남쪽의 권력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북부의 예산을 배려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배려의 대상인 겁니다. 북부 주민, 같은 경기도민이면서. 저쪽은 못 사니까 더 배려해야 되는데. 저희는 결국 그들 마음속에는 2등 도민, 2등 시민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저변에는, 기저에는. 그래서 하는 주장이 저희 건데, 예산이 뭐 북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래요. 예산이 뭐 니네들 독립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나름대로 도 행정할 수가 없다. 그런 걸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경기도 있어야지. 니네들 예산 더 가져오면 좋지. 근데 그거는 아까 말했던 남부 권력의 일부의 고위공무원과 도지사 생각인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는 거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굶더라도 우리가 굶고 우리가 잘 살더라도 우리가 잘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주체적인 판단,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경기 북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도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그런 걱정 안 하시게끔 덜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이미 경기 북부는 330만입니다. 대략 330만은 경기도 이 전체를 놓고 보면 뭐 이제 단일 행정체계에 있어서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17개 광역자치 중에서 인구 규모를 때문에 5위권에 들어갑니다. 330만. 그리고 모든 관청 공적 기관이든가 모든 게 다 또 독립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의정부 지방법원, 경기도 북부교육청, 의회는 없죠? 의회만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관청과 모든 행정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경기북도는 도지사만 새로 한 명 뽑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럼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습니다. 50개 주의 평균 인구, 한 개 주마다 평균 인구가 55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17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인구가 250에서 60만 정도 됩니다. 대략. 그럼 경기도에 330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 편의성, 경제성,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의정부에 가서 경기북도 분도를 공약했습니다. 북도 설치를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의정부 중앙부에서 유사하시면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수행 과정 중에 하나가 분권형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자치제를 분권화시키겠다.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분권은 그 지역이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북부 주민이 원하는 북도의 정부, 지방정부, 도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대 수용 과제에도 그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또 희망하고 있고요. 또 이 경기북부 설치에 대해서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 의정부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한 법률을 발의하셨던 문희상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국회의장이 되셨습니다. 또 의정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하는 안병시장이 또 삼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경기북도 설치였습니다. 김진표 지사도 떨어졌죠. 그때 경기북도 설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떨어졌고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도지사 됐는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못한다면 앞으로는 경기북도 설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언론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서 앞장서서 이제 나가서 뭐 이재명 도지사도 만나서 멱살을 잡든 뭐 무릎을 꿇든 아니면 뭐 국회의장이 되셨으니까 국회의장 방문해서 예방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전달하고 그리고 쉽게 시군에 흩어져 있는 이런 주민 결사체들을 모아서 북도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역량을 집중해서 청와대나 아니면 이렇게 정치인들 압력을 해서 우리 빨리 법이 통과되고 북도 설치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갖춰줬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회 의원들 절대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또 경기도 30개 시군에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이런 후기가 어딨겠습니까? 이때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데도 아쉽게도 저희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은 약간 그 시민의식이 약간 약한 건 사실입니다. 경기 남쪽 같으면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북부 주민은 북부가 설치가 되면 엄청난 수혜와 그 과실을 저희들이 다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은 너무 조용해요. 그게 답답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언론 입장에서 앞장서서 주인공 시점에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관찰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게 답답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경기 10개 시군의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적인 형태, 정치적인 결사 형태 아니면은 뭐 시민사회 대응체 형태로도 묶어서 이런 거를 중앙 정치나 경기도지사한테 어필할 수 있고 이 얘네들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뭉쳐야 되지 않을까. 충청도 보십시오. 전라도 보십시오. 경상도 보십시오. 정치 세력화하니까 그들한테 많은 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경기북부 330만이 만약에 결집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대통령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나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북도 설치 이렇게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 권력 일부 독점하기 위해서 안 놔준다는 거는 진짜 이건 천상반명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자기들의 이권 자리를 위해서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 북부에서 심판할 게 아니라 경기 남부에서 심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경원일보 황민호 대표님의 경기 북도 신설 관련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세 번째 이재명 지사님 듣고 계시면은 한번 고려해 주시니 그렇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의회가 요즘에 시끌시끌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어제 오늘만의 또 이야기가 또 아니죠. 사건 전말 그리고 또 파행의 전말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의정부 시의회가 이제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이제 죄송하다, 미안하다, 창피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의정부 시의회가 지금 파행하는 게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요번에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랬고 파행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의장은 누구로 할 것이냐, 부의장 누구로 할 것이냐, 상임위원장 세속이 있는데 그걸 누구로 할 것이냐, 어느 당에서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합의가 안 되느냐?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두석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아시겠지만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배출이 안 돼서 이게 이제
표결을 하게 되면 이제 8대 5에 13명 시의원 중에 8명이 민주당이고 5명이 자유한국당이다 보니 표결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한 석도 못 가져갈 것 같으니 그럼 5명 중에 우리가 5명 확보했으니 자리를 2석을 달라. 총 5개 중에 2석을 달라.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한 석만 주겠다. 이렇게 실강이 하다가 여론이 뜨거우니 민주당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2석 주겠다는 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불거진 게 무엇이냐.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해달라는 겁니다. 2석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들은 이제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하위기관도 아닙니다, 의회는. 그리고 의원 개개인은 다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3선 의원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의장이 없을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장이 없을 때는 다선 의원이 임시 직무대행을 하고 직무대행이 의장을 뽑아서 의장을 선출하고 의장을 선출한 이후에 상임위원장 구성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방선거가 끝난 후 첫 번째 열리는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리고 그걸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차기 다음 순위 의원 또 다음 순위 차차기 의원한테 넘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고 이런 조항을 가지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삼선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데 자꾸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의회 열리자마자 정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의장단 원구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유권해서 그걸 보냈습니다. 행안부에. 행안부에서는 사회통념상 어긋났을 경우에 이게 정회하는 게 계속 연이어졌을 때 7회 정도 정회됐는데 사회통념에 어긋났을 때는 차순위로 할 수 있고 그 차순위가 안 되면 차차 순위로 할 수 있다. 저는 유권해서 그걸 보내왔습니다. 물론 이제 의회가 합의하는 게 먼저죠. 합의해서 의원들끼리 나눠가는 게 이렇게 공평하게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합의라는 거는 서로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한쪽이 양보를 하고 또 한쪽도 양보를 같이 양보에 합치가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후반기 원구성을 미리 해달라는 건 지방자치법에는 또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법에는 전반기 의회 원구성을 2년으로 한다. 근데 2년 후에 거를 합의를 해달라는 건 약간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걸 합의해주는 순간 지방자치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의정부시 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어겼습니다. 바로 첫 열린 회의에서 뽑아야 되는데 못 뽑고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고요. 그래서 유권에서가 이제 지방자치법 위반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라는 그 취지로 보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 입장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소수고 약자니까, 가진 자들 좀 배려해 주는 건 맞지요. 하지만, 의회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모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거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 원구성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유권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행하는데 의회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통념은 이미 깨졌습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원구성 못했기 때문에 이미 사회통념은 깨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통념은 법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원구성을 8대 5니까 신속히 다수결 표결에 붙여서 의장을 뽑고 원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린 그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